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CKLU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KLU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손해보험 언더라이터는 그냥 보험심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우리 학원에서 이제 제가 뭐 강의도 했습니다만 CKLU 요거는 생명보험의 이제 언더라이터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 C는 뭐 certificate 그런 얘기고요. of 이렇게 나가고요. KLU가 이제 생명보험 언더라이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KLU 뭐 Korea Life Underwriter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색상이 뭐 어떤 게 노란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KLU가 이제 그런 뜻이 되고요. 정의는 Certificate of Korea Life Underwriter의 약자로서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터예요. 그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진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제 자격증입니다. 그 언더라이팅은 이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대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죠? 보험 청약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승낙을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언더라이터죠. 사실상 가장 보험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 되죠. 일단 청약이 들으면 그걸 이제 승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승낙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언더라이터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대상자, 청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조건 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입하면 안 되겠다,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절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리젝트하는 것이 역할은 아니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 역선택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건 뭐 당연히 인수 거절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인수를 해야죠. 회사인데, 그죠? 물건을 팔아야죠, 그죠? 사겠다는 고객을 계속 리젝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 회사의 보험에서의 이제 수익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언더라이터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KLU의 이제 도입 목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요즘 보험 시장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 어때요? 일단은 시대가 저금리 시대죠. 우리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운용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손해보험보다 운용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게 상품이 거의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후에 받을지 상당히 장기간 보험료를 은행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납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운용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저금리라는 거죠. 저금리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자유화되고 있고요. 가격의 자유화라면은 이제 또 가격 경쟁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시장이 또 개방이 돼서 그야말로 뭐 다른 해외 상품도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회사가 살아나느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위험률 차익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위험률 차익 관리. 위험률 차익 관리.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니 이제 언더라이팅의 이제 역할이 등장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률 차익 관리에 이제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생명보험 고유의 이제 기능이 됐습니다. 그죠? 언더라이팅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해지니까 점점 그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더라라는 거죠. 언더라이팅 업무의 활성화, 언더라이팅 자긍심 고취 등 그런 취지에서 이제 CKLU라는 것이 도입이 되더라라는 거죠.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생명보험 언더라이터는 자격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CKLU의 C는 이제 certificate이라는 얘기고요. certificate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KLU라면 associate이 됩니다. associate 자격 취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이제 fellow가 되는 거죠. fellow 자격 취득. 그래서 FKLU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단계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요 CKLU에 많이 시험을 많이 보죠.
물론 1단계가 지나야 2단계 시험을 볼 수 있고요. 2단계가 지나야 이제 3단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Certificate, CKLU는 일단은 목표는 기본 지식을 우선 함양을 하고요. 자격 요건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4과목이고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행이에요. 응시 요건은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AK로 가면은 조금 전문 지식이 들어가요. 기본 지식에. 역시 이제 필기 시험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과목별 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고요. 기본 요건은 CKLU를 따야 AKLU로 응시를 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FKLU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전문 지식과 의사 결정력을 이제 함양하는 좀 더 고도화된 그 목표를 지향하고요. 자격 요건은 필기 시험 합격하고 3년 실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2과목 주관식으로 봅니다. 과목별 응시 가능하고요. 요 AKLU를 취득하게 되면 이제 이 FKLU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KLU, AKLU, FKLU. 그러나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CKLU 정도만 따도 오케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에서 보험심사요,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CKLU 이 두 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 언더라이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터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CKLU 과정은. 4과목은 일단 보험 기초 이론이 있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를 묶어서 이제 1시간, 3, 4를 묶어서 또 1시간 이렇게 2번을 봅니다. 13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0분씩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합쳐서 이제 40문제, 60문제, 40문제, 60문제에서 토탈 100문제씩 200문제를 봐요. 이게 실제 시험 보면 이제 되게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그렇게 확 주어지는 문제는 몇 개 없어요. 이제 쭉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스텝 첫 번째 과목은 보험 기초 이론이 되고요.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언더라이팅 개론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계약 법규가 되고요. 네 번째 이제 클레임 실무. 클레임은 그야말로 보험금 청구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교시는 이제 이렇게 스텝 1 40, 스텝 2 60, 스텝 3 40, 스텝 4 60 이렇게 하고 100문제씩 두 번에 걸쳐서 2교시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보고요. 13시부터 봅니다. 그죠? 13시부터 봅니다. 다른 시험은 이제 아침 한 10시서 보는 10시부터 보는 게 대부분인데 이건 이제 13시부터 봅니다. 전체 과목 응시하고요. 부분 응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100점 기준으로 70점 이상, 200문제 중에 7, 24, 140문항 이상을 득점해야 되고요. 과목별로 50% 이상 득점해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차이예요. 우리가 보험심사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험심사역은 60점, 그죠? 과목별 40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10점씩 더 높다고요. 그죠? 10점씩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살짝 부담이죠. 60과 70은 조금 달라요. 그죠? 이게 살짝 좀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AKLU는 뭐 앞에서 보신 대로 과목을 보면 이제 의학개론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학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뒤에 가서 이제 의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리스크 평가, 그 다음에 보험 계리 및 재보험 뭐 이런 내용, 보험 텍세이션 세제 문제 및 재무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각 항목 이제 40문항씩이고요. 13시부터 보고요. 과목별 이제 60분입니다. 이건 과목별 응시가 가능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준이에요. FKLU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과목이 2개고요. 생명보험 의학 강론, 언더라이팅 관리 뭐 이렇게 갖고 20문항씩 주관식으로 본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CKLU가 70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꽈락이 50점이라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보험심사역 60점하고 40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다수 우리가 보는 시험들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요 우리 CKLU만인
70점, 50점입니다. 상반기에 4월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 11월에 봅니다. 그래서 2번 보고요. AKLU는 이제 7월에, FKLU는 8월 내지 9월에 뭐 이렇게 이쪽엔 연 1회 보고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5개 지역에서 봅니다. 물론 뭐 AK나 FKLU는 서울, 대전, 서울 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SKLU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자, 합격률은 어떨까요? 합격률을 한번 보면은 합격 기준이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높다 보니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합격 기준이 좀 높죠? 70, 50 이러니까 합격률이 생각보다 이제 낮고요. 20%대요. 20%대. 매 시험마다 변동폭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최근에는 합격률이 차차 떨어지는 추세라 20에서 30% 정도의 낮은 합격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교재는 이제 한 권으로 완성하는 뭐 CKLU 뭐 이런 책인데 물론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건데 일단은 이 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합격이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합격 기준이 좀 까다롭다. 50, 70점, 과라고 50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합격의 가장 그 지름길은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접근해야만이 뭐 이거를 능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난공불락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는 데에서 중점을 둔 사안은 뭐냐면 딱 2가지예요. 딱 2가지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일단 첫 번째 이 책은 책이 4권이에요. 그죠? 4권의 책인데 이 기본서를 철저히 반영하자, 이론을. 그러니까 시중에 다른 책들은 이게 보면은 기준서에서 약간 떨어진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또 기준서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은 또 안 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철저히 기본서 위주로 가자. 왜냐하면 문제가 어디서 납니까? 기본서에서 난다는 게 문제의 원칙 아니에요. 그죠? 문제 어디서 나요? 기본서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철저히 기본서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론서를 참 아주 철저히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론은. 그래서 이론은 기본서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이제 상세히 반영을 하고요. 2번째, 문제를 어디서 낸다고? 기본서에 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는, 우리 보험 쪽에서는 문제가 좋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기출된 것들이. 이미 기출돼서 공표되는 문제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손해사정사. 그때는 보험중개사.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기출되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심사역도 물론 이 보험심사역은 문제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이미 이제 기출된 문제들이 이미 많이 이제 구전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출된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도 좋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보험심사역은 이 문제에서 거의 출제를 했습니다. 왜? 문제가 좋기 때문에. 그러나 보험심사역은 그렇게도 붙을 수는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왜? 60, 40이기 때문에. 보험심사역의 기본 철학, 취지, 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그죠? 문제만 풀고 나중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틀을 정확히 만들면 60점이면 못 맞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고요. 문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지만 우리 CKLU 문제는 조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70점이라는 합격점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을 좀 달리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했어요. 이 문제도 중요한 건 몇 개 반영을 했죠. 몇 개 반영을 했죠. 그러니까 20% 정도는 반영을 했어요. 20% 정도는. 그러나 저기 한 80%는 제가 직접 그 기본서에서 문장을 따와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본서 위주 학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많이 풀어야 한다. 라는 원칙
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700제 이상 제가 수록을 했어요. 책에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뒤에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 뒤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제 400문제 아니에요. 2회 모의고사분이니까 1회 모의고사 200개씩 해서 400문제고요. 그리고 4개 파트가 있는데 4개 파트마다 50문제씩 제가 출제 가능 문제를 또 달았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그럼 이제 600개죠.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 핵심 요약 문제라는 것도 이제 한 100여 문제 가까이 넣었고요. 그래서 한 700여 문제 이상 수록을 했는데 뭐 그거 정도 푼다면은 반복해서 푼다면 70점은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합격 필승 전략은 이제 핵심 이론을 기본서 이제 핵심 이론 강의를 듣고요. 핵심 요약 문제를 풀고요. 출제 예상 문제 연습을 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2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CKL 자격증은. 그래서 높은 합격 점수를 고려해서 합격 전략이 필요해요. 어떤 전략이 뭐라고? 바로 이거예요. 기본서 중심의 이론을 공부하고 기본서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 외에 그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 700문제 이상을. 그것이 이제 합격의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70점 700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강의 목차를 보면 처음에 이제 앞에 소개했지만 보험 기초 이론이 있고 두 번째 언더라이팅 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뭐 보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이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듣기 이전에 나는 보험심사역을 충분히 공부하고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다 겹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요. 많이 겹치긴 하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70점 못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파트 1은 보험 기초 이론이고요. 언더라이팅 개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험심사학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좀 약간 생소하게 접근할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보험의 기본 의 이런 것들은 보험심사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규. 계약법규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법을 모르면 안 되죠. 상법. 상법은 뭐예요? 상법 제4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험이 있다고, 보험. 그걸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법. 상법인 보험계약법을 여기서 앞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근거한 이제 약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상법과 약관.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계약법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이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클레임 업무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없는 내용이죠. 보험심사역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CK 자격 취득의 이제 필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CK 시험은 제가 볼 때는 보험의 첫 관문이에요. 보험의 첫 관문. 보험의 첫 관문은 보험 설계사 시험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다 이렇게 보고요.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은 보험 설계사 하신 분은 얼마든지 다 공적 교육을 시켜줘요. 보험에서. 거기서 배우면 되는데 사실상 내용이라는 게 극히 피상적이어서 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기에는 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로페셔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ECKLU 또 보험심사역 이런 자격증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CKLU가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험심사역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분은 전 보험심사역 이미 땄는데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보험심사역 하시고 CKL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 생각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다. 저는 그런 생각하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CKLU 시험이 보면 이제 첫 관문이라고 보는 거고 필수다. 일단 문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심사역이 언더라이팅의 그 왼쪽 날개라면 CKLU는 언더라이팅의 오른쪽 날개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 하나로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개 자격증 꼭 필요하다 이래 보고요. 세 번째, 보험심사역하고 CKLU 자격증 이거를 다 다루게 되면은 보험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포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도 조금 더 타이트한 자격증도 있잖아요. 뭐 보험 계리사라든지, 뭐 보험 손사, 손해사정사라든지 이런 게, 이거는 어느 특정 부분이죠. 이건 상품 부문 또는 계리 부분. 요거는 보상 부문.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이지 전 영역을 다루지는 않아요. 전 영역을 다루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험심사에게는 그게 회계까지 있잖아요. 보험 회계까지. 보험 회계를 다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 회계를 알겠습니까? 이쪽에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보험심사역과 CKLU가 중요하다. 꼭. 그래서 보험심사역은 공통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전문, 기업 전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CKLU는 CKLU 강이 이제 하나 돼 있습니다. 대개 이제 35강이 내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 35강이 내외를 듣게 되면은 CKLU는 이제 강의로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보험심사역은 이 세 가지 강의 다 습득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언더라이팅 부분은 거의 다 다룬다. 언더라이팅이 보험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날개, 두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 자격증을 고려하시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